우리가 흔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챙겨 먹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꾸준히 먹었는데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내가 분명 칼슘을 챙겼는데 왜 뼈가 약해졌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뼈로 가지 못하고 헛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해도 요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맛있는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약하고 함께해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흡수를 도와주는 조합이 있어야 비로소 뼈 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칼슘만 챙기는 것에서 벗어나 어떤 영양소와 생활 습관을 곁들여야 진짜 뼈 건강으로 이어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년기 건강을 상담해온 전문가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뼈와 관절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고 언제 햇볕을 쬐고 어떤 조합을 챙겨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 후반부에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최고의 황금 조합을 공개해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뼈가 약해져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작은 습관을 공유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단순히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칼슘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99%가 저장되어 있지만 나머지 1%는 혈액과 세포 속에서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데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칼슘은 우리 몸의 기초 전기 배터리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부족하면 몸 전체의 기능이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슘이 모두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100인을 먹어도 몸속에서는 절반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밥을 지을 때 쌀을 충분히 넣었는데 불 조절을 잘못해 설익거나 누룽지가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쌀은 많아도 밥으로는 못 먹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칼슘 흡수율은 더 낮아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덜 흡수되는 겁니다. 게다가 커피나 짠 음식, 탄산음료처럼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이 일상에 흔하다 보니 먹었는데도 효과 없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골밀도 수치는 자꾸 떨어질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칼슘은 과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흡수가 잘 안 되면 혈액 속에 칼슘이 쌓이거나 혈관에 달라붙어 돌처럼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엉뚱한 곳에 머물러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칼슘 보충제만 달랑 챙기는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의 진짜 효과를 보려면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보다 흡수를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칼슘은 혼자 일하는 고집쟁이가 아니라 함께 손발을 맞추어 줄 동료가 있을 때 제 역할을 하는 협력형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가 누구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둘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맞물려야 문이 열리듯 칼슘이 뼈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짝꿍 같은 존재입니다. 칼슘이 뼈 속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비타민 D라는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에서 들어온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칼슘은 흡수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칼슘이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비타민 D는 원래 음식보다 햇빛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햇볕을 받으면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는 독특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특히 노년층은 외출이 줄어들고 햇볕을 쬐는 시간이 짧아져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칼슘 수치는 정상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피부가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 햇볕을 쬐어도 젊은 사람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게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거나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생활하면 햇볕을 받아도 충분히 생성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칼슘제를 아무리 챙겨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단,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하루 필요량을 넘어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D도 지나치면 오히려 몸속에서 칼슘이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는 늘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칼슘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비타민 D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칼슘이 단순히 집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들어온 칼슘이 정확히 자리에 앉아야 비로소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두 영양소는 마치 저울의 양쪽 접시에 놓인 무게처럼 균형을 이루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반대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하나가 너무 많고 다른 하나가 부족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근육 경련, 심장 두근거림, 신경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칼슘은 비교적 챙기기 쉬운 반면 마그네슘은 의외로 부족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흰쌀밥 위주의 식사, 가공식품, 단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마그네슘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많은 분들이 칼슘제를 열심히 먹으면서도 근육이 자주 뭉치거나 밤에 쥐가 나는 불편을 호소하는데 이는 마그네슘 부족과 연관이 깊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슘만 집 안에 들어오고 정작 함께 살아야 할 마그네슘은 문 밖에 두고 온 셈이지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대체로 2대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칼슘을 1000mg 섭취한다면 마그네슘은 500mg 정도 곁들여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칼슘이 제대로 뼈로 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며 혈관이나 장기에 쌓일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칼슘이 뼈 속으로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사실 음식 속에서도 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같은 잎채소, 콩류, 견과류, 현미, 바나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를 챙기거나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는 크게 늘어납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칼슘이 집 안에 들어오는 열쇠가 비타민 D라면 그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친구가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영양소가 등장합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교통정리 역할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비타민 D의 도움으로 흡수되고 마그네슘의 균형 속에서 뼈에 쓰일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칼슘이 엉뚱한 곳에 쌓이는 경우입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혈관벽이나 신장 같은 곳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돌처럼 굳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때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와 치아 속으로 들어가 단단히 자리 잡도록 돕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칼슘이라는 돌을 어디에 놓아야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해지는지 설계도를 보여주는 건축가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이 설계도가 없다면 돌은 엉뚱한 곳에 쌓여 벽을 무너뜨리거나 문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혈관이나 장기에 쌓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으로는 나토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나토는 맛이나 냄새 때문에 쉽게 먹기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다행히 치즈나 버터,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K가 들어있어 조금 더 친근한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방목한 달걀 달걀이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치즈에는 함량이 더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혈관이 굳어지는 현상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 뼈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혈관 건강까지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어 뼈로 가는 길이 점점 열리고 길잡이도 붙은 셈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기 쉬운 요소가 있습니다. 뼈가 단단해지려면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뼈의 기본 재료가 되는 또 다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뼈라고 하면 대부분 딱딱한 돌덩이 같은 성분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뼈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위에 칼슘이 붙어야 단단한 구조물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때 철근이 단백질이라면 시멘트가 칼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근이 튼튼해야 시멘트가 제 역할을 하고 시멘트가 있어야 건물이 단단히 서듯이 단백질과 칼슘은 함께 있어야만 건강한 뼈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기를 잘 안 드시게 되고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아무리 들어와도 뼈 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뼈가 잘 부러지고 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이 부담스럽다면 두부, 콩, 견과류, 우유 같은 식물성 유제품 단백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 끼니에 조금씩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 끼에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달걀,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고기나 콩 요리를 곁들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 건강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뼈와 근육은 마치 건물의 기둥과 벽처럼 서로 기대어 버티는 관계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뼈에 더 큰 부담이 가고 뼈가 약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챙기는 것은 2배의 효과를 주는 셈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손을 잡으면 뼈가 더 튼튼해진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칼슘이 잘 흡수되려면 뼈와 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을 지켜주는 유산균입니다. 칼슘이 몸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거치는 관문은 장입니다. 결국 장이 건강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장은 단순히 음식 찌꺼기를 거르는 통로가 아니라 수많은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이곳에 있는 착한 균, 즉 유산균이 충분해야 칼슘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유산균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칼슘이 장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칼슘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대문을 유산균이 지켜주면서 길을 안내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장 속 나쁜 균이 늘어나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겨 칼슘이 새어나가 버리거나 아예 흡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뼈밀도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 건강은 뼈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산균은 발효식품을 통해 손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지요. 특히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음식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요즘은 유산균 보충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매일 꾸준히 균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균 보충제를 고를 때는 냉장 보관이 가능한지 여러 균주가 함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어 몸으로 들어오는데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흡수된 칼슘이 뼈에 잘 붙어 단단하게 유지되려면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뼈를 직접 자극해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칼슘과 운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뼈는 움직여야 강해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슘이 몸속에 충분히 들어와도 뼈가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 칼슘은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집을 짓지 않으면 그냥 쌓여있는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운동이 바로 이 재료들을 튼튼한 건물로 바꿔주는 시공 과정인 셈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이 뼈를 당기고 압박하면서 뼈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뼈는 이런 자극을 받을 때마다 더 단단해지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골밀도 강화입니다. 노년기에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계단 오르기, 맨손으로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 걷기도 좋습니다. 땅을 딛는 순간 뼈에 전달되는 충격이 칼슘이 자리를 잡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약간의 언덕길을 오르거나 속도를 조금 올려 팔을 흔들며 걷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칼슘이 뼈 속에서 더 단단히 붙잡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음식에서 들어온 칼슘이 온몸에 골고루 퍼지고 필요한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칼슘이 제 역할을 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칼슘과 운동이 서로를 살려주는 관계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결국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유산균으로 흡수를 돕고 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과정이 모두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실제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조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칼슘이 몸속에서 잘 흡수되고 뼈에 단단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영양소와 생활 습관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실제 식탁 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과 한 컵의 우유,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K를 제공하고
우유는 칼슘이 풍부하며 채소는 마그네슘을 보충해 줍니다. 여기에 아침 햇살을 15분 정도 쬐어준다면 비타민 D까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점심에는 생선 요리를 추천합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칼슘과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여기에 된장국을 곁들이면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과 마그네슘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밥은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면 마그네슘과 섬유질이 늘어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요거트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을 제공하고 견과류는 마그네슘과 단백질을 함께 줍니다. 여기에 바나나를 곁들이면 칼륨까지 챙길 수 있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를 활용한 단백질 요리를 추천합니다.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고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옵니다.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역시 좋은 선택입니다. 치즈에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도 들어있어 뼈 건강에 이중 효과를 줍니다. 이처럼 하루 식단 속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칼슘과 그 동료 영양소들을 자연스럽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챙겨야 할 경우에도 무조건 칼슘만 고집하지 말고 비타민 D나 마그네슘, K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칼슘은 절대 혼자서는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여러 영양소와 생활 습관이 맞물려야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생활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결론 부분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칼슘은 혼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영양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뼈 속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비타민 D가 흡수의 문을 열어주고 마그네슘이 균형을 맞추며 비타민 K가 제자리를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뼈의 기본 재료로 받쳐주고 유산균이 장에서 흡수율을 높이며 운동이 뼈를 자극해 칼슘이 단단히 붙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뼈 건강은 칼슘 단독이 아니라 이 모든 조합이 함께 어울려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햇볕을 하루 15분 이상 쬐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 끼니 단백질을 조금씩 곁들이고 잡곡밥이나 채소, 견과류를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셋째,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자주 드셔서 유산균을 챙기고 장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집에서 맨손 근력 운동을 실천하시면 뼈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칼슘 단독보다 비타민 D, 마그네슘, K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칼슘제를 먹으면서도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해 지치셨던 분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뼈 건강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상담을 나누셨던 분들 가운데 햇볕 쬐기와 단백질 섭취만 꾸준히 실천해도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크고 조금만 도와주면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조합을 일상에서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특히 뼈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습관을 모아 뼈를 튼튼하게 지켜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